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분야 유일한 소통방송 지마켓 옥션 창업TV 용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채팅창에 우리 인사들 남겨주고 계시죠? 네, 가장 먼저 들어오신 우리 리구님 항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려요. 네, 정은케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디자인쿵님 반갑습니다. 꿈꾸는 다락방님 어서오세요. 어, 탑셀러님 오늘 처음 오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루고 싶은 닉네임이죠. 탑셀러님. 네. 저희 항상 우리 셀러분들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교육을 또 수강도 하고요. 그리고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실 텐데요. 참 좋은 닉네임입니다. 탑셀러님. 도레미님 반갑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가요? 당연하죠. 오늘은 지마켓 옥션의 광고 시스템을 달아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든 뭐 전체 카테고리 내에서의 광고가 할당되지 않는 카테고리는 제외되지만 거의 다 99% 이상의 우리가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광고 관련된 형태에서 당연히 도움이 되시는 그러한 형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가 안 되는 카테고리가 간혹 있어요. 뭐 키워드 광고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광고 시스템 중에서 뭐 성인용품이라든지 또는 판매에서 이제 광고를 할 수 없는 형태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지마켓은 아닌데 타마켓에서 제가 판매하는 전통주가 광고가 되지는 않아요. 그것처럼 광고가 가능한 카테고리인 형태에서는 다 오늘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햇살모님 정시 출근했다고요? 거의 최초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시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이니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창성님 안녕하세요. 우리 창성님은 제가 닉네임을 처음 뵈는데요, 맞죠? 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다이브님 반갑습니다. 페페님, 무인나라님,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교육 시작과 동시에 바로 접속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BSE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의 내용과 이어서 지마켓 옥션 광고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참고로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광고 시스템 중에서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 모바일 플러스 광고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배워봤었죠. 그래서 지난주 교육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제가 모아봤어요. 방송 이후에 궁금했던 것들을 크게 두 가지로 좀 묶어봤는데, 첫 번째가 그러면 지마켓 옥션의 모바일 플러스 광고를 집행하고 나서 이 광고 성과를 우리가 알 수 있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CPP 광고의 특징은 뭐였죠, 여러분? 네, 지마켓의 모바일 기준으로 17번째의 노출을 확보할 수 있다. 그 노출을 확보할 수 있는 하루 동안에, 즉 24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 게 특징이었죠. 다만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CPC 광고보다는 밑에 있는 영역에서의 광고 노출을 확보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8번째까지 파워클릭이라고 하는 CPC 광고가 모바일 상단부에 배치가 되죠. 그리고 최근에 AI 매출업 광고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면서 파워클릭 1번 첫 번째 순위 또는 AI 매출업 광고를 집행한 판매자의 상품이 최상단의 0번 구자에 노출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8개 그리고 7개 파워클릭 라이트 7개의 상품이 최상단에 먼저 노출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노출되는 17번째의 노출 구자부터 4개, 모바일 4개가 모바일 플러스 광고라고 했었죠.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하루 동안에 입찰해서 낙찰받은 그 위치는 고정적으로 내 자리로 할당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상대적으로 조금 밑으로 노출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바일 중단 정도에 나온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정액제 광고라는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몇 명이나 클릭해서 내 상품 페이지에 방문했는지를 알 수 있는 광고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냥 하루 동안에 그 자리에 노출이 됐었다라고 하는 그 데이터만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고객분들이 내 상품 페이지에 해당 광고를 노출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따로 데이터화 시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광고를 집행하고 나서, 특히나 CPP 광고를 집행하고 나서는 광고의 리포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리포트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기를 권고드렸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광고가 집행이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 광고비가 얼마만큼의 광고비가 소진됐고 판매 수량이 얼마만큼 증가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표는 간단하게 여러분,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눈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엑셀을 하나 열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행에는 당연히 날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사이즈 좀 크게 좀 보여드릴까요? 날짜. 그쵸, 날짜. 네, 우리 채팅창에 우리 창성님께서 자주 뵙겠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탑셀러님께서 유익한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저희가 영광입니다. 지마켓은 알려준 대로 한번 따라해 볼 수 있었는데 옥션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지, 네, 옥션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옥션은 모바일 플러스 광고라고 하기엔 비슷한 형태인데 모바일 찬스 쇼핑이라고 해요. 옥션은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기준에서 오늘 날짜부터 만약에 광고를 집행했다라고 해보면, 어제부터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23년 8월 28일이 어제였죠. 그리고 구자는, 네, 구자는 모바일에 플러스 광고 구자를 진행했다라고 할게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실 때는 여기다 키워드를, 어떤 키워드를 사용했는지까지 나눠주시면 좋아요. 뭐 키워드를 제가 예를 들어 전통주라고 할게요. 제가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주라고 체크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전통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광고 비용을 체크해 놔야겠죠. 1일 사용된 광고비, 1일 사용 광고 비용입니다. 전통주 키워드가 광고비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500원 정도일 거예요. 500원 정도. 뭐 또는 선풍기나 시즌 상품 취급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훨씬 더 광고비가, 1 광고비가 뭐 만원 혹은 2만원 정도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나는 전통주를 비롯해서 키워드를 세분화시키지 않고 내가 사용한 키워드를 한 5개 키워드를 사용했더니 한 2만원 정도 광고비가 나와요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요. 2만원. 그러면 판매 수량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판매 수량은 물론 100% 정확하게 그 광고로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지마켓에 하루에 CPP 광고로 2만원을 투입하고 판매된 수량을 전체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어느 정도 광고비 대비엔 이익을 추산할 수 있기 때문에 수량을 여기다가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광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들어온 수량까지 체크하셔갖고 만약에 5건이 들어왔다. 그럼 5. 그러면 개당 마진을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개당 마진. 해당 마진이 물론 이게 조금 고도화시킨다라고 하면 상품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옵션마다 뭐 A 옵션, B, C 옵션마다의 판매 단가의 마진이 좀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마진이 5,000원이라고 체크를 했을 때 총 마진의 합계를 볼까요? 마진 금액. 그러면 5,000원 곱하기 5개 판매됐죠? 25,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광고 영업이익 금액이라고 할게요. 이익금. 자, 그랬더니 광고 영업이익금은 해당 마진 금액에서, 그렇죠? 마진 금액에서 광고비를 제외한, 광고비를 빼야죠. 금액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체크를 해달라.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일주일 정도 광고를 했다고 하면 일주일 광고 해볼게요. 2, 3, 4, 5, 6, 7, 네, 일주일.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일주일. 네, 그랬더니 9월 달이 넘어가겠죠. 여기는 9월 1일까지
9월 3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광고를 집행했다. 그럼 일주일 광고를 집행했을 때 물론 달라지는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광고비가 뭐 매일 똑같을 수는 없어요. 뭐 입찰 경쟁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장이 마감될 수도 있죠. 21,000원 정도의 장이 마감된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는 19,000원의 광고가 집행된 경우도 있겠죠. 뭐 15,000원도 있을 거고요. 네, 이렇게 광고가 집행됐다고 할게요. 그리고 판매 수량은 뭐 많이 나온 날도 있고요. 적게 나온 날도 있고 나오지 않은 날도 있겠죠. 네,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마진은 판매가 변경이 없었다라고 하면 5,000원으로 그냥 갈게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영업이익금들이 나오는데 한번 합계를 해볼까요? 썸. 자,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판매된 개수는 36개에 실제 광고비는 얼마 사용되냐면요, 13만 7천원이 광고비로 사용이 되고, 이게 광고비입니다. 그리고 광고를 사용해서 판매된 상품의 개수는 36개. 그리고 광고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보니까 얼마죠? 4만 3천원이라는 금액이 발생됐더라.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시면서 모바일 플러스를 붙였어요. 하루에 2만원을 투입을 해서, 약 2만원이죠. 투입을 해서 일주일에 13만원, 14만원 정도의 광고비를 투여했을 때 내가 이뤄드린 성과의 베네핏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매 개수가 이렇게 증가가 별로 안 됐어요. 판매가 별로 안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 이렇게 판매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7개 팔았을 때 나는 마이너스 52,000원이다. 최소 볼까요? 최소 5개, 6개. 네, 보니까 잠시만요. 5개 할까요? 3개. 네. 4개까지 가겠네요. 4개. 자, 못해도 28개를 팔아야지 2만원씩 투여를 했을 때 14만원 정도의 금액에서 못해도 28개는 판매가 되었냐, 그렇지 않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리포트를 작성해달라 이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지마켓 옥션 파워클릭, 그리고 지마켓 옥션의 AI 매출업 광고라는 CPC 광고는 이 리포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이게. 다만 지난주에 배웠던 이 모바일 플러스라는, 자, 지마켓으로 따지면요, 제가 우산을 검색을 해볼게요. 우산 검색 결과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마켓에서 우산을 검색한 결과예요. 자, 우산을 검색한 결과에,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8개는 파워클릭, 그 다음에 밑에 8개도 파워클릭, 7개죠. 그 다음 밑에 내려가 보시면, 잠깐만요, 오늘의 상품이었다. 잠깐, 이게 화면이 살짝 꺼졌네요.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예, 나타났습니다. 먼저 둘러보세요가 파워클릭 8개, 그 다음 이 상품은 어떠세요? 7개 파워클릭 라이트예요. 그 다음 이게 방금 안 나왔었는데 다시 나타났죠? 오늘의 상품이에요. 이 4개 구자, 하나 둘 셋 4개 구자는 광고를 집행을 하셨다면 반드시 다음날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날까지 체크하셔서, 이게 일주일, 못해도 일주일은 광고비 소진된 금액하고요, 판매된 개수, 그리고 개당 판매 평균 마진 입력을 하세요. 이게 100% 정확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익이 되고 있냐 되지 않았냐를 판단하는 기준만 되더라도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한 번씩은 해보시길 추천드리는 겁니다. 우리 힐링하자님이 현진이에요. 저희가 아는 박현진 셀러님 맞으신가요? 오랜만이네요. 아주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힐링이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많이 질문을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리포트, 모바일 플러스 리포트는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네, 직접 조금이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최근에까지 이제 오픈셀러라고 하는 로그 분석기가 실제로 지마켓 옥션을 비롯한 여러 개의 마켓 내에서
로그가 좀 분석이 됐어요. 방문자 분석, 즉 들어와서 구매를 했는지 이런 지표를 볼 때 좀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덕주 시장님 확인해 본 결과 통화를 해봤거든요. 거기 대표님인가요, 그분이? 네, 대표님하고 통화해 보니까 API 연동이 좀 어려워서 그 해당된 사업은 조금 뭐 접었다라기에는 좀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서비스를 잠깐 중단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봤다가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 고도화된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추천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픈셀러는 지금은 사용 안 된다는 거. 예전에 이제 오픈셀러 가지고 모바일 플러스 또는 포커스 같은 이러한 리포트가 제공되지 않는 광고 내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하는 툴로 사용했는데 그게 좀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화면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고객 혜택입니다. 이 고객 혜택 시스템 내에서 여러분이 판매를 하실 때 G마켓 랭크 순에 포함이 되는 부가 서비스 점수가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고객 혜택입니다. 그래서 복수구매 할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하지 않은 판매자보다 조금 더 부가 점수를 더 받게 돼요. 다만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복수구매를 4살 깎아먹기 식으로 하는 판매자님들이 분명 있습니다. 2개 사면 10% 할인할 거예요. 2개 사면 뭐 20% 할인할 거예요. 또는 지금같이 설날, 추석 이런 명절 시즌 내에서 복수구매 할인 시스템을 잘 사용하시는데 간혹 잘못하셨다가 복수구매 할인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가 개발했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제가 작성한 엑셀 폼을 사용해서 10개 사게 되면 뭐 20% 또는 5개 구매 시 10% 할인 이러한 시스템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는 이겁니다. 고객 혜택 서비스에 대해서 복수 구매 할인은 그냥 무리하게 하나 더 산다라고 하면 10% 할인 이렇게 넣지 마시고,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이러한 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지난번에 제가 만들어 1+1 기억나시죠? 그 1+1 계산기를 변형시켰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아까까지만 해도 조금 미완성됐던 폼인데 제가 완성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확대를 좀 시킬게요. 판매가가 2만원이라는 제품을 기준으로 할게요. 내가 G마켓 옥션, 뭐 11번가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전체적으로 2만원의 판매가를 올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만원. 마켓 수수료는 카테고리별로 다르기 때문에 13%로 통일할게요. 네, 다 13%로 통일할게요.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6%. 네. 그 다음 광고 지불은 나중에 광고비는 따로 계산해도 돼요. 다만 포커스나 프리미엄 같은 걸 달 수 있으니까 제가 5% 정도만 이렇게 사전에 넣어 놓고요. 그 다음 세금은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10%를 넣어 놓을게요. 부가세입니다. 그리고 자, 실제 상품의 매입 원가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 놓으세요. 부가세 포함가로요. 이렇게. 만약에 판매가 2만원짜리 제품을 판매를 할 건데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품의 매입 원가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여러분들이 매입하실 때 세금 계산서에 찍혀있는 이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넣어놓고, 판매에 대해서 배송비는 실제 우리가 배송하는 배송비 부가세 포함가, 그 다음에 마켓에서 고객한테 받는 배송료 2,500원 뭐 이렇게 체크해 놓을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스박스 같은 게 나가다 보니까 좀 포장 비용이 비싸요. 뭐 300원, 400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스팩하고 다 포함해서 넣은다라고 하면 4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을게요. 노란색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 폼을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직접 조금은 변형해서 쓰시면 더 좋고요. 더 조금 더 세분화 시키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노란색에다가 여러분에 맞게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자, 그럼 밑에 있는 이 폼은 제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상품의 원가, 그 다음에 마켓 수수료, 광고비, 포장료, 택배 수수료. 마켓은 택배 수수료도 뗍니다. 모르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3.3% 떼요. 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되는 금액, 그 다음에 플러스는 뭐예요?
매입의 부가세죠. 그래서 매입 부가세를 여기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밑에는 판매가 얼마 기준에 차감 얼마큼 차감되고 마진이 얼마 남는다. 그래서 판매가 대비해서 나의 수익률은 얼마큼 된다가 표시가 자동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계산식을 넣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해볼게요. 만약에 고객분이 여기입니다. 화면 보세요. 두 개를 샀을 때, 두 개를 샀습니다. 그러면 내가 10% 할인을 하겠다. 10%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자, 실제로 두 개를 구매를 하게 되면 나는 보내는 건 두 개잖아요. 그렇죠? 상품 원가가 두 개가 되겠죠. 3만 원입니다. 그렇죠? 자동 계산돼요. 보시다시피. 자, 원가 3만 원이고요. 판매가는 2만 원이니까요. 2만 원이니까 두 개 사면 4만 원이 되겠죠. 4만 원. 하지만 10% 즉 4천 원을 할인합니다. 그래서 3만 6천 원의 판매가가 돼요. 그랬을 때 자, 과연 내려가 볼게요. 자, 판매가 기준에 자, 35,500원에 차감비용 36,790원. 마진은 네. 마이너스 보이시나요? 1,200원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입을 15,000원에 매입해온 상품은 2만원에 팔았을 때 두 개 팔면 10%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께서 누구나 다 10% 할인한다고 해서 두 개 사면은 10% 할인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그러면 몇 퍼센트? 5% 확인해 볼까요? 5%로 바꿉니다. 자, 5%는 그래도 마이너스 구간은 아니네요. 그쵸? 네.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3% 할인해 주겠다. 자, 3%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입을 만원에 해왔다라고 하시면요. 10% 할인 두 개 샀을 때 했다라고 하면 네, 이 구간대잖아요. 7,000원이 남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 과감하게 뭐 15% 할인해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 교육 끝나고 나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사정에 맞는, 여러분의 정책에 맞는 거를 한번 변형해서 써보세요. 이거를 제가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마켓 옥션에 판매를 하시면서, 물론 지마켓 옥션만의 형태는 아니죠. 하시면서 이렇게 고객 특별 혜택이라고 하는 복수 구매를 할인을 체크하시고 무리하게 막 5%, 10% 넣는데 그러지 마시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켓에 제한을 줄 때, 지마켓에 제한을 주거나 옥션에 제한을 주실 때 네, 이러한 제한에 대한 시스템 계산을 하셔야지만 다 판매가 되고 뭐 10,000개든 20,000개든 판매가 됐는데 마이너스를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쵸? 굉장히 그거는 눈물 나는 일이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면 팔고도 왠지 찝찝한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안 느껴보셨나요? 자,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본인이 계산을 해보셨을 때 충분한 가격으로 얼마까지 할인을 해줘야 되는지, 이게 여러분의 정책상 방향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는 제가 이따가 끝날 때 웹하드에 올려갖고 공유할게요. 네. 네, 복수금액 정책도 지마켓 옥션을 틀리던데 라고 하셨는데, 네, 지마켓 옥션 정책 두 개, 네, 맞아요. 따라 설정하셔야 돼요. 보시다시피 화면에 보시면 정책이 두 개가 이렇게 달리 나와 있죠. 이렇게 특별 복수 할인 이렇게 해서 체크해 보시면 두 개가 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탑살로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거죠. 옥션 관련해서요. 네, 옥션 관련된 거를 좀 확인해 드릴게요. 옥션에 우리 지난번에 지마켓의 모바일 플러스 광고를 설정해 봤는데, 옥션 광고는요, 네,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ESN 플러스를 좀 접속을 해볼게요. 자, 화면 보이시나요? 자, 왼쪽에 보시면 우리 ESN 플러스에 접속을 하셔서 광고 부가 서비스 메뉴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옥션 광고 관리라고 있죠. 밑에 있는 거는 지마켓, 지난번에 모바일 플러스 광고를 여기서 해봤잖아요. 모바일 플러스. 마우스로 글 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네요. 그렇죠? 모바일 플러스. 자, 그리고 옥션도 같은 광고가 있어요. 찬스 쇼핑이라고 해요. 모바일 찬스 쇼핑.
자, 그래서 옥션 광고 관리 들어가 보시면 광고 상품 신청이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아이디가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아이디 선택해달라고 뜹니다. 자, 화면을 확대를 해볼게요. 왼쪽에 보면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광고라고 나오죠. 그쵸?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이거는 다 카테고리 광고는 제가 뭐 그렇게 추천해 드리진 않고요. 키워드 광고. 그쵸? 모바일 키워드 찬스 쇼핑. 이걸 좀 쉽게 보시려면 여기 화살표를 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다 창이 닫힙니다. 그러면 세 개로 분리되어 있죠. 키워드 광고 상품, 카테고리 광고 상품, 모바일 메인 기타 광고 상품이잖아요. 두 개는 제가 보기엔 크게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키워드 광고 상품을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열면 모바일에만 나오는 모바일 검색 결과 페이지, PC에만 나오는 PC 결과 페이지. 저는 모바일을 추천하고 있죠. 그래서 모바일 키워드 찬스 쇼핑.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G마켓의 17번째 그리고 옥션의 17번째에 노출되는 하루 동안 노출하는 정액제 고정 광고다라고 보면 돼요. CPP 광고입니다. 자, 키워드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키워드는 오토바이 용품이라고 한번 정해볼게요. 오토바이 용품 입찰 조회해보니까요. 자, 현재 어제 기준에 낙찰을 받은 판매자님이 1등 노출을 받으셨던 분이 600원에 하루 노출을 하셨던 분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400원, 300원, 300원이죠. 제가 이거 걸어놓은 거잖아요. 그쵸? 네, 빨갛게 표시되는 건 제 겁니다. 그래서 600원 어제 제가 걸어서 오토바이 용품에 이렇게 나오죠. 옥션에 모바일을 가면 옥션 모바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오토바이 용품이 검색하잖아요. 굉장히 느리네요. 자,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파워클릭 혹은 AR 매출업 광고 상품이 첫 번째, 그다음에 파워클릭들이 나온다 그랬고요. 파워클릭 라이트가 나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상품이 나오죠. 이게 지금 제가 등록해 놓은 상품이야. 등록해 놓은 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어제 낙찰받은 낙찰 현황 600원에 제가 방금 그 자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제가 입찰 기간을 한 달 이상 걸어놨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금액을 좀 낮춰도 되겠죠. 600원이 아니라 500원만 낮춰도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오토바이 용품이 아니라 사이드백이라고 해볼게요. 아니다. 다른 걸 해볼게요. 아예 그냥 캠핑용품? 자, 캠핑용품 잠깐만요. 상품을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네, 캠핑용품을 보니까 캠핑용품 아니야, 캠핑용품 말고 제가 인덕션 매트를 할게요. 캠핑용품 지금 품절돼 갖고요. 인덕션 매트 조회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지금 보시다시피 300원, 300원이죠. 그쵸? 그럼 제가 입찰을 해볼게요. 상품 선택하기. 인덕션 매트 여기 있잖아요. 요거 선택하고 선택하기. 그럼 들어왔죠? 제 상품입니다. 그러면 자, 등록에 대한 입찰 기간은요. 한 달로 체크할까요? 한 달 동안에 나는 입찰을 할 거예요. 지금 현재 금액이 300원이 1등이잖아요. 2등, 3등, 4등도 다 300원이죠. 저는 제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400원, 100원 높게 올리라고 했어요. 100원 이상. 최고가보다 100원 이상. 최고가 300원이죠. 100원 이상, 4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 구매하기. 자, 화면에 나타났고요. 네, 광고 입찰 확인하기 버튼 눌러볼까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인덕션 매트라고 하는 키워드 제가 입찰을 걸어놨죠. 400원의 입찰 현황. 그러면 이게 자, 여기서 퀴즈 좀 드릴게요. 퀴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차장이 옥션의 모바일 찬스 쇼핑에다가 인덕션 매트라는 키워드 1등이 아니죠. 뭐 모바일 찬스 쇼핑이 1등이지만
옥션에서 검색 결과는 17등입니다. 최상단 17번째 자리에 노출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입찰을 걸어놨어요. 그럼 이게 몇 시까지 입찰이 제가 동일한 자리에 걸려 있어야지만 낙찰될까요? 그러니까 입찰 마감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입찰 마감 시간이 옥션 언제일까요? 키워드 광고입니다. 우리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께 광고성 임원이 3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션 광고 모바일 찬스 쇼핑의 입찰 마감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찰 마감 시간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어렵지 않죠? 네, 와,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네요. 자, 많은 분들이 정답과 오답을 또 남겨주셨어요.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을 또 남겨주셨는데요. 네, 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네, 탑셀러님이 정답이세요. 16시 50분 맞습니다. 웰그린이 정답이시고요. 네, 그리고 4시 50분도 정답입니다. 4시 50분, 4시 50분, 16시 50분.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고요. 네, 우리 덕주 실장님이 배운 사람들이군요 하고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지금 가장 먼저 남겨주셨던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고 계시는 탑셀러님께 네, 광고성 임원이 3만원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탑셀러님 역시 탑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16시 50분이고요. 지마켓은 17시 50분까지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화면에 낙찰 걸어 놓으셔야 돼요. 물론 그동안에 또 100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16시 50분 전까지 다시 한번 금액을 세팅하셔서요. 금액을 뭐 100원 이상 더 올리셔갖고 이렇게 저장 누르시면 금액이 또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가 입찰 해주시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지마켓 그리고 옥션이죠. 옥션의 검색 결과 17등 자리에 이렇게 노출이 되더라. 자, 이렇게 판매가 되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옥션 찬스 쇼핑까지 지난번에는 요걸 짚고 넘어가진 않았는데 우리 탑셀러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잘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좀 배워야 될 거 또 하나 넘어갈게요. 최근에 지마켓 옥션이 지마켓이요 광고센터에서 알림을 띄웠죠. 어떤 알림이었냐면 지마켓 검색 결과의 개편을 위해서 광고 영역 변경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테스트를 아침부터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신기한 걸 전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지마켓을 따지면 8개가 파워클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개가 파워클릭 라이트가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4개가 모바일 플러스가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8개가 아니라 11개, 12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심지어 아까 보셨죠? 오늘의 상품은 또 날라갔어요. 없어졌었어요. 순간 한 번에. 그래서 새로 고침하고 다시 한번 검색해보니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많은 분들한테 오늘의 상품이에요를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설마 이 오늘의 상품이에요가 날라간 거 아니야? 없어진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시 나타났어요. 지금 개편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개편이라는 게 실제로 개편을 위한 테스트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모바일 플러스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수가 줄거나 위치가 변경될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 점은 좀 알고 인지하신 상태에서 오늘 배우신 광고도 노출이 분명하게 8개, 7개, 4개 나온다고 했는데 왜 이상하게 나오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 날짜를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개편 날짜 9월 10일까지 이렇게 모니터 즉 시스템에 대해서 테스트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테스트가 진행되고 나서 개편 날짜 나중에 한번 혹시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겠습니다라고 나타나겠죠.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상태에서 지마켓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공지를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리뷰 이벤트를 해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리뷰 이벤트. 제가 쇼핑하다가
지마켓에서 정말 리베 이벤트를 잘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갖고 캡처를 해왔어요. 이 판매자님이 지금 아이허브라는, 네, 이분이 건강기능식품, 오늘 잘 들어오셨네요. 우리 탑셀러님. 맞습니다. 건기식품 탑셀러님이에요. 이분도. 네, 아이허브라고 하는 판매자님이신데 최상단에 이렇게 리뷰 쓰고 선물 받기라고, 네, 지금 리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취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서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를 준다는 거예요. 좋은 점은 있다 그랬죠? 뭐예요? 배송료가 세이브 되잖아요. 배송료가 기프티콘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송을 직접 고객한테 한 번 더 해드리는 사은품보다는 훨씬 더 3,000원이라는 금액이 세이브가 된더라. 그래서 포토기를 남기시는 분의 전체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작성하신 분이 캡처해서 해당 문자로 전송을 해주시면 그 전송된 이력을 기준으로 해서 매주 금요일 날 추첨한다는 거예요. 추첨해서 기프티콘을 쏘겠다.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문제라기보다는 문제 요인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거잖아요. 개인정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문제 없이 한다라고 하면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자로 받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이용 동의서는 한번 링크로 보내셔갖고요. 그 링크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요번에 저희 교육 들어오시면서 문자 알림 신청하실 때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뭐 이런 거겠죠? 제가 만든 건데 이런 겁니다. 우리 교육센터 들어오시면 여기 9월 알림 신청할 때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용 동의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동의서. 그쵸? 동의합니다 체크하시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링크 하나 만드셔갖고요. 이런 거 동의서 그걸 해주셔야지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문자만 받으면 개인정보 동의가 된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수집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허브님은 되게 잘하셨는데 그 부분 하나 조금 놓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은 한번 잘 해보시면 리뷰 이벤트,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웰그린님께서 지마켓처럼 옥션도 최고가 설정하는 거 보여주세요 라고. 네네, 아까 방금 보셨던 찬스 쇼핑의 최저가 설정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보시면, 자, 웰그린님을 위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광고 입찰을 하실 때 광고 입찰하겠습니다. 광고 상품 신청 들어왔죠? 그리고 광고 입찰을 여기서 걸었어요. 근데 최고가 입찰을 할 때 지금 보신 것처럼 노출 중, 그 다음에 입찰 중인 광고 있잖아요. 2건. 그럼 지금 제가 2건의 광고 입찰 중인 게 이렇게 뜨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체크하신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체크한 상태에서 입찰과 일괄 변경이라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순위 희망, 낙찰 희망이라고 있죠. 거기에 플러스 100원이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변경 신청 누르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선택하신 건의 내용을 방영하십니까? 확인. 그러면 확인 눌렀을 때 지금 제가 지금 500원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새로 고침해 볼게요. 500원 바뀌었죠.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낙찰되는 입찰 마감 시간 16시 50분 전, 딱 30초 전쯤에 체크하셔갖고요. 기다렸다가 10초 안에 여기다가 입찰가 변경,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2번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600원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한 30초 전쯤에 들어오시고 10분 전에 세팅하셔서, 대부분 이게 5초 전까지 버튼들이 좀 느리게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제가 100원을 경쟁하면서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저 혼자잖아요, 혼자. 근데 만약에 선풍기, 지금 시즌이 좀 지나서 선풍기는 아니겠지만 시즌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시면 CPC 광고를 좀 볼 건데 CPC 광고를 하실 때 7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웰그린님 저도 옥션에서 같은 키워드로 최고가 자동 최고가 입찰이 안 돼서 포기했었는데 오류가 있는지 좀 헷갈렸네요. 맞아요. 네, 오류가 뭐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워드에 대해서 같은 키워드로 자동 입찰 키워드 참고로 키워드는 중복을 못합니다. 해당 상품 A 상품은 A라는 키워드 하나만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품 하나에 키워드 하나. 이게 CPP 광고의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음료수 하나가 있어요. 제가 등록한 상품이 이런 음료수가 10개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얘 이름이 뭐냐면 오트밀이에요. 오트밀. 그러면 오트밀 키워드에 검색을 하면 이 상품을 딱 보여주게 할 거예요. 얘를. 그러면 오트밀에 해당 상품을 붙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트밀 키워드에 다른 상품은 붙일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 상품은 또 다른 상품을 광고할 수는 없어요. 얘가 만약에 오트밀로 광고를 했지만 뭐 맛있는 오트밀이라는 키워드를 또 사용하겠다. 그러면 나는 맛있는 오트밀 얘로 광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품을요 다른 키워드로 또 붙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이신 것처럼 옥션을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오토바이 사이드백을 광고했잖아요. 화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오토바이 사이드백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브라운 컬러도 있고 블랙 컬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토바이 사이드백이라는 키워드를 다른 상품을 광고하려고 하지만 자, 보세요. 사이드백인가요? 잠깐만, 제가 키워드 동일한 거 써야 되니까. 사이드백, 그쵸? 오토바이 사이드백이죠. 자, 상품 선택 아까 나왔던 거 있죠. 아이고, 찾아보기. 다른 상품인데. 찾아보기. 네, 사이드백. 다른 상품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같은 상품이니까 다른 걸로 제가 상품 번호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네, 다른 상품이에요. 잠깐만요. 그냥 사이드 빼고 가야겠다. 테스트를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헷갈려서 상품 번호 오케이. 아, 네네네. 제가 이제 이해가 됐네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G마켓이 옥션은 가능한데요. G마켓이 좀 불가능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옥션은 한 개 상품에다가 그 상품의 다른 키워드를 광고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G마켓은 그게 안 된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옥션은 가능했고 G마켓이 안 돼요. 네. 지금 웰그리님께서는 저도 G마켓 같은 키워드로 맞아요. 400원 입찰했는데 1등 하기 위해서 계속 올릴 수도 없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계속 한 개 상품으로 해당 키워드의 순위는 올릴 수 있어요. 100원 입찰해서. 근데 같은 상품으로 갈 수는 없다 이거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CPC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CPC 광고는 7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먼저 가이드를 한번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AI 매출업 광고하고 CPC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부터 파워 클릭을 하시는 것보다는 모바일 플러스 광고, 즉 모바일 플러스 광고 먼저 한번 집행해 보시고요. 그리고 파워 클릭도 간편 등록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바일 플러스 광고, 지난번 배웠던 거. 두 번째는
파워클릭 CPC에 간편 등록을 두 번째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등록을 다음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CPP하고 CPC 광고의 상위 키워드만 두 개의 1 평균 단가를 비교를 하셔갖고요. 평균 단가의 효율이 좋은 키워드의 위치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캠핑 용품이라고 하는 키워드 가지고 파워클릭에 16등에 노출을 시켜고 있어요. 한 달 동안. 그럼 하루에 사용된 금액이 3만원이 매일 나가고 있다. 그 키워드의 그 자리에서요. 라고 한다면 캠핑 용품 키워드가 17등 자리가 CPP로 만약에 15,000원만 매일 소진되고 있다고 하면 자리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한 단계 밑에 있는 모바일 플러스 CPP 광고로 한 달 동안 집행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가 있다면 반드시 CPP와 CPC를 비교하셔갖고 광고 위치를 바꾸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AI 매출업 광고를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거 배워봤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파워클릭 간편 등록, 그 다음에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AI 매출업 광고, 이렇게 광고를 집행하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AI 매출업 광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광고를 집행했을 때 화면이거든요. 오토바이 사이드백 이렇게 검색하면은 파워클릭에 노출된 게 이렇게 0번 구자로 나옵니다. 추천드립니다 라고. 이게 뭐냐면 파워클릭 1등 순위가 나온다라고 했었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티슈에 노출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파워클릭 1등 구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0번 구자에 나타나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런 겁니다. 만약에 휴대용 물티슈 100매를 검색했을 때 파워클릭에 노출한 상품, 이 상품이죠. 그런데 파워클릭은 별도로 있고 AI 매출업은 따로 나타나죠. 그러면 이 판매자는 AI 매출업 광고에 집행되고 있는 광고 상품이 0번 구자에 나타났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청바지도 그런 사례인데, 청바지 같은 경우는 파워클릭 순위 왔지만 이렇게 힙합 청바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AI 매출업 광고가 나왔죠. 네. 자, CPC를 한번 효율적으로 한번 짜볼 건데, 첫 번째는 광고비를 지원을 받아야 돼요. 가장 첫 번째로 광고비. 광고비는 어디서 지원받냐면, 물론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긴 하잖아요. 그런데 100%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받으시냐면 ESN 플러스에서 광고 부가 서비스에 G마켓 셀러 마케팅 홈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광고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신규 셀러 간편 등록, 그리고 AI 매출업 무료 체험이라고 있어요.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로 간편 등록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CPC 광고에 대표적인 파워클릭을 하시는 분들은 신규 셀러 간편 등록을 누르셔갖고 여기서 20만원을 무료로 충전된 상태의 그룹에 광고가 집행되도록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라는 거는 여러분이 광고를 집행할 때 나의 이익이 되는 키워드를 선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해요. 광고를 해봐야지 어떤 키워드에서 들어왔는지 알잖아요. 고객님들이 들어왔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쌓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쭉 내리시면 광고비 신청하기 누르셔갖고 아이디 비밀번호 누르시면,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을 딱 하시면 네, 적용 대상입니다 뜰 거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 당연히 교육 때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요거 먼저 하시고 간편 등록 세팅된 상태에서 무료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고비 지원에서 AI 매출업 무료 체험, 무료 체험 기간을 줘요. 일주일 동안, 지난번에는 2주긴 했는데 일주일로 좀 줄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료 체험을 자동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먼저 지원받고 해본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광고를 한번 세팅을 해드릴게요. 광고를 한번 세팅을 해드릴 건데 보세요. 광고 부가 서비스 눌러가셔갖고 G마켓 광고센터라는 메뉴를 들어보시면 자,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G마켓 광고센터라는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파워클릭 간편 등록을 집행을 할 건데 파워클릭에 파워클릭 광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일반 등록은 간편 등록 하시고 하면 좋아요. 간편 등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상품 선정한 다음에 광고 집행할 하루 사용 금액 그리고 광고 집행 누르면 자동으로 광고가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보면서 조금 광고비를 많이 투여해야 될 키워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일반 등록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간편 등록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순위 좀 낮추거나 또는 순위를 높여야 될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런 키워드는 일반 등록으로 전환시킬 거예요. 그래서 간편 등록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간편 등록, 다음 단계 이동. 간편 등록은 세팅할 게 크게 세 가지예요. 그룹 세팅. 자, 추가 버튼 눌러서 오늘 날짜로 입력할게요. 2023년 0829. 더 좋은 거는요. 여기다가 해당 상품군을 넣어주세요. 오토바이 사이드백. 그리고 한 번 더 여기다가 만약에 오토바이 사이드백이 마진 10%면 이따가도 가르쳐 드릴 건데 만약에 마진이 10%면 목표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로아스라고 하는 수익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어요. 그거를 로아스라고 하는데 이 로아스를 1000%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룹을 만들면 좋아요. 그러면 이 그룹은 만약에 리포트의 결과를 봤을 때 얘는 내 최종 목표인 로아스가 1000%인데 그거를 달성 못했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룹을 되게 많이 만들 거예요, 여러분. 차후에. 그런데 그게 여기에 적혀있지 않다면 일일이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제가 마진 10% 했는데 1000%의 로아스다라고 체크했는지 이따가 외울 겁니다. 자, 우선 이렇게만 알고 계실게요. 확인 버튼. 그러면 그룹 하나 만들었습니다. 로아스 1000%인 오토바이 사이드백 그룹을 만들었고요. 페페님 그냥 질문 넣어주세요. 넣어주시면 제가 보고 있다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질문은 눈치 보지 마시고 눈치 게임 아니에요. 그냥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 넣어놓으세요. 저 아니면 또 앞에 우리 덕수시장 계시거든요. 덕수시장님이 지금 컴퓨터로 또 남겨주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1위 허용 예산 사용을 꼭 하셔야 돼요. 사용 누르시고 여기다가 한 10,000원 정도만 입력해 놓으세요, 여러분. 10,000원. 너무 무리하게 뭐 10만원, 100만원 하지 마시고 처음에 하시는 거니까 10,000원 정도. 물론 이게 다 소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소진하지 않도록 1일 허용 예산은 꼭 입력을 해 놓으시고요. 제외 키워드는 어떤 걸 넣느냐 그랬죠? 여기다가는 본인의 브랜드명 있죠. 저는 아이커브라는 브랜드를 쓰거든요. 아이커브 또는 아이커브 사이드백. 어차피 아이커브 사이드백을 검색을 하면 우리 고객님이 제 일반 상품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광고를 굳이 해서 노출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브랜드명이나 내 고유의 내 상품명 같은 경우는 여기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키워드에 광고가 달릴 일은 없더라. 네. 그리고 혹시나 타 기업의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 있죠.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 물론 그렇다고 막 대놓고 소송 들어오진 않은데 여기다가 만약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면 타 브랜드 명을 여기다 넣어 놓으셔도 좋아요. 자, 그런 다음 노출 지면은 반드시 세부 지면을 세팅하셔 갖고요. 처음부터는 무리하지 마시고 검색 결과 페이지만 광고하자라는 겁니다. 요거만요. 나중에 이거는 조금 더 노출을 더 많이 받을 때
지금은 효율도 모르기 때문에 적정한 광고 효율, 전환율이 좀 좋은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만 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 비용은 90원부터 시작인데요. 10원씩 금액을 올릴 수 있어요. 100원, 110원. 네, 저는 처음부터 조금 더 많은 키워드를 잡기 위해서 한 300원부터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 고객분들이 노출되는 구자 내에서 다른 판매자들과의 입찰 비딩이 있을 거예요. 실시간으로 있거든요. 그게 300원까지의 입찰 비딩 되는 키워드와 위치에 노출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수정 들어와서 바꿀 수 있어요. 자, 상품 선택할게요. 검색하기, 상품 하나 선정하겠습니다. 자, 오토바이 사이드백 요거고요. 옥션도 선택을 하셔갖고요. 사실 옥션 지마켓 따로 하셔도 좋아요. 근데 나는 상품이 워낙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하셔도 됩니다. 오토바이 사이드백, 예, 여기 있네요. 사이드백, 잠깐만요. 옥션이 사이드백이 어딨나. 네, 여기 있네요. 자, 더하기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옥션 지마켓 상품 하나씩 붙었죠. 등록 완료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등록됩니다 라고 나타날 거고요. 검수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간편 등록을 집행한 거잖아요. 간편 등록은 내일부터 집행된다고 보시면 좋아요. 내일부터. 그래서 여기 파워클릭의 광고 관리 등록을 지금 했으니까 관리로 들어가시면 검수현황이라고 있어요. 검수현황에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등록한 네. 요 검수현황에 여기에 리스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검수가 완료가 되면 광고 현황의 간편 등록 그룹에 이렇게 나타나요. 검수가 완료된다면. 그리고 지금 검수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광고 수는 0개죠. 이거는 광고 키워드의 수를 말해요. 키워드의 숫자. 그래서 키워드 숫자가 지금은 0개입니다. 노출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내일 들어와 보면 여기에 300원에 할당된 위치와 키워드가 노출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뭐 100개, 200개에 지금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노출 순위는 뭐 10등이에요. 지금 인플렉션, 즉 고객님이 제 썸네일을 본 노출 수는 약 1000건입니다. 그 중에 몇 클릭이 있었어요? 뭐 20클릭이 있었어요. 이렇게 뜰 거야, 여기에.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는 뭐라 하시냐면 파워클릭의 리포트 항목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룹 전체가 아니라 오늘 선택했던 8월 29일자에 오토바이 사이드백이라는 그룹에 조회하기 딱 누르면 엊그저께 세팅했던, 그러니까 즉 어제 광고가 집행됐던 노출수와 클릭수, 클릭률, 그리고 금액, 사용된 광고비,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그리고 판매된 금액과, 여기서 판매된 금액은 내가 판매가를 올린 금액에서 계산되고요. 플러스로 옵션가, 추가 구성 구매가가 포함된 금액이 나타나요. 전환율은 판매가에 증가된 수량만 산전돼요. 즉 추가 구성 상품에 대한 수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고 수익률 이렇게 계산돼요. 자, 여기서 결정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서 결정적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제가 광고를 세팅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또 아까 제가 로아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로아스를 좀 여러분들이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릴게요. 광고에 대해서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성적표, 전 성적표라고 좀 표현합니다. 이 성적표가 뭐냐면 광고비 대비해서 매출, 그 매출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여기서 마진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얼마나 이익이 있었냐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고비 대비한 매출의 비율을 따지는 게 로아스라 그래요. 이 로아스의 비율만 잘 아시면 이 광고가 좀 잘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아스라고 하는 거는 계산 공식은 여러분이 판매자라고 하면 반드시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 즉 우리가 판매된 매출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팔렸다라고 해볼게요. 100만 원. 매출 나누기. 그런데 내가 오늘 파워클릭 광고, 그러니까 이번 달 파워클릭 광고 하면서 매출이 100만 원인데 광고비가 얼마 소진됐냐? 광고비가 10만 원 정도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 요 계산 방식이 로아스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요거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산기를 갖고 올게요. 자, 매출이 1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누기 광고비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 그러면 1000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죠. 그럼 이걸 로아스 1000이라는 수치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자, 우리의 수익을 따져 볼게요. 판매 수익. 자, 판매 수익이 내가 매출의 10%가 내 수익입니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마진이라고 할게요. 마진입니다. 그러면 지금 매출의 100만 원이 매출이죠. 거기에 10%면 얼마죠, 여러분? 1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광고비를 또 10만 원을 빼보니까 나한테 남는 금액은 얼마죠? 네, 0입니다. 판매 수익이 0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광고비 10만 원에 100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킨 판매자예요. 광고 시스템을 진행한 광고 그룹이라고 볼게요. 그럼 로아스가 뭐라고 찍히냐면 1000% 찍혀요. 그럼 이 1000%는 내가 마진 10%면 0이라는 거죠. 0. 만약에 마진이 20%였어요. 매출의 20%가 마진이다. 그러면 20만 원에 10만 원을 떼니까 나는 이렇게 이익이 생기는 구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기준을 잡으셔야 되냐면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표는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캡처를 하셨다가 가져가세요.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마진율에 따라서 내 마진의 구간대가 여러분 각자 있으실 거예요. 마진이 만약에 10%인 분들은 최소 마지노선이 1000% 이상의 로아스를 확보를 하셔야 돼요. 20% 구하면 500% 이상이고요. 30% 대부분의 판매자님들이 요 구간대에 있거든요. 요 구간대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가 집행이 되면 뒤에 나오는 리포트 뒤에 나오는 로아스 광고 효율이 500 또는 300%가 무조건 이상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 거 한번 지표를 볼게요. 제 지표를 좀 보면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또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광고를 집행하면서도 리포트 보면서 광고 설정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화면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 그룹마다 지금 다 광고 수익률, 즉 이게 로아스입니다. 요게 지금 오토바이 안장에 대한 일반 등록을 한 그룹은요, 제가 광고를 어제 진행했을 때 광고 수익률이 몇 %야? 1200%죠. 1200%. 전 이게 제 마진은 20% 정도 갖고 가거든요. 요 안장 커버는요, 시트 단가가 좀 저렴한 상품이에요. 근데 20% 정도는 가져가요. 그럼 제가 아까 20%는 로아스 표로 따지면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화면. 네, 20%는 500% 이상이면 된다 그랬죠. 500%. 그러면 제가 요 상품 같은 경우는 20% 마진이다 보니까 500%만 넘으면 되는데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그룹은 잘 되고 있는 그룹이에요. 광고가 문제없이 되고 있다. 자, 오토바이 사이드백 그룹은요, 얘도 20% 제 마진이에요. 제 대략 20%로 세팅했으면 판매가를, 그럼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 있어요? 요 그룹도 670%죠. 500%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요 밑에 캠핑 간이 화장실이요. 요거
20% 마진이면 못해도 여기가 500%가 된다 그랬죠, 제가.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400%뿐이 채되지 않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누가? 캠핑 간이 화장실이요. 그러면 캠핑 간이 화장실을 이렇게 그룹에서 선택을 하시고 캠핑 간이 화장실을요. 자, 조회를 해봐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키워드별을 딱 누르면 자, 모든 키워드가 다 마이너스였나를 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진 않았어요. 캠핑 간이 변기라는 키워드는 오히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죠. 500%에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캠핑 화장실하고 캠핑용 변기 여기까지는 500% 이상을 넘었어요. 하지만 두 개 여기 보이시나요? 휴대용 변기, 간이 변기 이 두 개 키워드 문제 있죠? 이 키워드는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광고의 형태였어요. 나머지도 보면은 광고비 소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요거 특히나 문제가 될 수 있죠. 간이 변기. 제가 보기에는 요 간이 변기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봐도 될 것 같고 요 두 개를 보면 클릭 수가 꽤 있었어요. 그런데 판매가 되더라도요. 광고 효율이 나오지 않잖아요. 500%가 넘어야 되는데 전환율을 볼까요? 전환율이 6%, 3%입니다. 3%는 너무 적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노출 순위를 보니까 4등, 5등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광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순위를 낮춰볼 수가 있어요. 순위를 낮추면 뭐가 떨어져요? 광고 사용 비용이 떨어지죠. 그러면 광고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순위를 먼저 낮춰보시고 순위까지 낮췄는데도 광고 효율이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키워드는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실 거는 순위를 낮추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순위는 간편 등록은 순위를 못 낮춥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얘를 일반 등록으로 따로 등록해요. 그리고 만약에 일반 등록에 자동 전환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만약에 광고 관리 갔을 때 간편 등록에 여기 보시면 집중 관리 키워드 확인하기 버튼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K라고 붙어 있는 그룹을 선택하고요. 집중 관리 키워드 확인하기 누르면 이렇게 집중 관리 키워드라고 해서 클릭수가 있는 키워드는 따로 이렇게 빼줘요. 그럼 여기서 일반 등록으로 집중 관리하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일반 등록으로 내가 따로 갈 거냐 하면 아예 제외를 시키고 일반 등록으로 따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일반 등록으로 집중 관리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따로 변형을 시켜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채팅창에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채팅창 보고 넘어갈게요. 웰그리님이 또 단톡방을 좀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네. 자, 지금 화면에서 질문을 주고 있는 걸 좀 보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굉장히 많은 글이 위에서 붙어 있었네요. 오늘 주제랑 다른 질문이어서 눈치를 보고 계셨다고요. 네네. 상세 페이지 완성을 100으로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80에서 90까지 완성하고 등록하는 게 나은지 50이라도 먼저 등록하고 하는 건지 나은지 저는 100%를 완성하기 위해서 시즌이 지나가는 것보다는 만약에 시즌성 상품인데 우리 웰그리님이 또 시즌 상품을 또 취급하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상품을 등록을 하고요. 등록을 하시고 조금씩 이렇게 보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등록하고 나서에 판매되는 것도 순위를 좀 어느 정도 지마켓 랭크 순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내가 요번 달 말까지 등록을 할 거냐 아니면 요번 달 중순까지만 어느 정도 작업하고 상세 페이지를 보완시켜서 등록할 거냐라는 기준이면 전 차라리 요번 달 중순까지라도 상세 페이지를 보강을 하시면서 계속 관리하시는 걸 좋다라고 봅니다. 덕주시장님도 50에 한 표 주셨죠? 네. 반 정도 만드시고 등록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탑셀러님께서 광고시 상품명을 토대로 검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포커스, 프리미엄인 경우 맞아요. 카테고리와 정확하지 않은 상품명 조합일 경우에도 노출이 되나요?
네. 스마트 스토어 상품명 처음 만들 때 카테고리에 맞는 상품들, 단어들만으로 만들게 되는데, 지마켓 옥션 경우 한 번 상품명을 만들면 이후에 변경이 안 돼서, 우선 이거는 짚고 넘어갈게요. 탑선녀님께서 건기식품 판단하셨죠? 그 건기식품 상품 기준에서도 지금 현재 상품명을 수정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적합한 상품명을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게 상품명 수정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테고리에 명확하지 않은 상품명의 조합에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도 카테고리 정확도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변경되거나 이렇게 개선, 일종의 시스템의 형태에서 변경될 때 그게 영향을 따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난 이 카테고리에 해당 키워드 썼는데 왜 노출 안 되지 하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중에 상품명을 등록을 하고 또 포커스 프리미엄을 달았을 때 나는 이 키워드에서 왜 포커스에 안 나오지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검수해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덕주시장이 답변을 남겨주신 게 있네요.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시장님이 상패에 백날 매달려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에 울 뻔했다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죠. 네. 다른 질문 있나요? 또 가끔 행사하는 분들 보면 대표 이미지만 만들고 가격은 임의대로 책정한 후에 행사 선정이 되면 그때 상패를 100% 만드는 분도 있게 하던데 점점점. 네. 나머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덕주 시장이 난 개념이죠. 네네네. 잠깐만요. 너무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읽기가 너무 시간이 좀 걸려서요. 한번 쭉 읽고 말씀드릴게요. 오인인가? 상시에는 마진율 같고. 네, 한번 읽어볼게요. 오이닝님께서 이제 상시에는 마진율과 행사 마진율, 빅스마일 데이이 다르잖아요. 그럼 로아스는 행사 마진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죠. 네. 행사 때는 행사의 기준을 잡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마진율은 광고를 집행할 때, 광고만 집행했을 때의 마진율을 따지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내가 행사 마진율을 따져버리면은 마진율이 훨씬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아질 거 아니에요. 행사에 대한 수수료가 높으니까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다시 한번 그 시즌만에 만약 광고를 같이 하셨다라고 하면 그 기준을 따로 세우셔야겠죠. 근데 지금은 행사를 기준으로 하는 제가 보여드린 로아스의 기준은 아니고요. 지금 로아스 기준은 행사를 제외한 5%, 10%, 11, 제가 15%, 20% 쓴 표는 행사를 별도로 둔 겁니다. 나중에 행사를 들어가시면 거기다 행사의 마진율을 포함시켜서 퍼센트유의 로아스를 보셔야 돼요. 오이니님. 네. 됐습니다. 네네네. 질문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처음 아까 시작 당시에 말씀드렸던 퍼센트 복수구매 할인에 대해서 할인율 퍼센트를 적용하는 그 엑셀 좀 끝나고 올려드릴게요. 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올려주세요. 제가 방송 끝내고 나서 지금 댓글들은 좀 보고 있다가 또 댓글들 질문 올라온 거 있으면 답변 드릴게요. 제가 이거 댓글을 다 못 읽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인 거는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이번 주 목요일엔 덕주 시장님하고 저랑 같이 2인 체제로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 또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전체 다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예 알람을 걸어 놓으세요. 네. 구독 알람 해 놓으셔갖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궁금한 거 전체적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파일은 방송 끝나고 제가 여기다 올릴 거예요. 채팅창에 올려두겠습니다. 파일 받아가신 분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모혜준님,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꿈꾸는 다락방님, 감사합니다. 광고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해주셨고요. 저희 방송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명강이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멜그린님. 네.
페페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오늘 비도, 지금 비 오나요? 네, 서울 지역에서는 지금 조금 비가 안 오는 것 같긴 한데요. 내일 오전까지 좀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뭐 창고 관리하시는 분이나 또는 뭐 누수 또는 비 피해 없이 많은 좋은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목요일 날 또 함께해요. 안녕!